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네. 휴가. 휴가를 좀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방송계 구글 같은 네네네. 회사 딴지입니다. 최고의 복지. 제가 이 속내를 다 얘기하면 네 분 다 펑펑 웁니다. 제가 월요일 오전부터 안 울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근무 환경. 뾰로롱 다시. 저희 오늘도 두 가지 사연 다뤄볼 건데요. 이 사연은 손문선 아나운서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 여성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3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연애부터 지금까지 별탈 없이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육아 때문에 지쳤었지만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후 저의 재능을 살려서 직장도 다시 다니면서 나름대로는 소소하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일하다가 만나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짓궂은 농담을 잘하는 유쾌한 남자입니다. 가끔 힘들 때 술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 쪽에서 저에게 진지하게 대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고 서먹한 관계가 되느니 차라리 얼굴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 남자에게서 온 카톡을 봤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맨 끝에 붙인 하트가 문제였습니다. 문제네. 남편이 저를 추궁했고 저는 그게 몹시 불쾌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떳떳한 관계면 처음 카톡 나눈 것도 아닐 텐데 이전 카톡은 왜 다 지웠냐? 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점점점. 아직 자꾸 이 배경음악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연 읽으니까. CG도 지나가. 그 남자와의 대화는 그때그때 다 지웠거든요. 남편은 휴대폰 포렌식으로 이전 카톡을 복원하면 제 말을 믿어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도 동의했고 남편이 업체를 찾아 직접 의뢰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하늘의 맹세코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는 물론이고 그 남성과 포옹도 한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는 대화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한순간이나마 설렜던 건 사실이고요. 그 남자와의 알콩달콩한 카톡이 재밌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자세한 대화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80% 정도는 시덥잖은 농담과 안부였고 20%는 썸 타는 사이에 오가는 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남편 얼굴을 못 볼 정도로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번 금이 가니 남편과 저는 돌이키기 힘든 감정에 골이 생겨버린 것 같아 그에 대한 죄책감도 듭니다. 남편은 벌써 이혼을 입에 담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이런 별것 아닌 일로 제 아이가 한부모 밑에서 자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니 유책사유 중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는 항목이 있던데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제가 끝내 이혼을 거부하고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제가 잘못한 건 맞더라도 이혼까지 당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물론 좋게 좋게 해결하고 싶지만 제가 법률적으로 방어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되게 간단한 사건이네요. 아, 그런가요? 마지막 질문 이거잖아요. 법률적으로 방어할 좋은 방법은 좋은 변호사를 만나시는 거. 아, 그치. 여기서 또 이제 바로 또 엄 변호사님 나오셔야 그쵸.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분석하고 계시는 것 아, 같은데. 네. 휴대폰 한 손에 들고. 이미 연락처 받으신 거 아니죠? 방금 받았습니다. 그 제가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이분도 꼭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다. 네, 변호사 없이 혼자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남편이 이미 포렌지까지 찾으러 가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지금 빨리 변호사를 일단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 아, 근데 저는 네. 진짜 이걸 처음에 딱 그냥 보자마자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이 정도가 이혼할 일인가? 약간. 저도. 그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이제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바람인가 막 찾다 보니까 네. 놀랍게도 제가 바람이라고 생각했던 경계는 간통이고요. 간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성관계 뭐 이런 네, 거, 네, 이런 네. 거 간통이고 바람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즉 외도로 넘어가는 쪽은 부정행위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근데 네. 부정행위는 물론 이제 두 변호사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민법 제840조 제1호 네. 소정의 부정행위람은 네.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 행위를 포함하며 네. 이른바 간통보단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진짜 빡세다. 너무 빡세지? 제 결혼 이거 하면 안 되겠네요. 안 돼, 안 돼. 야, 너 다 부정행위에 포함이 돼. 이게 상대가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마치 이게 뭔가 그 검찰 수사 느낌의 죄를 만들려고 하면 죄가 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로 인정된 사례를 보면요. 네. 이메일, 문자 등을 지속하며 서로에 대한 애정 표시를 하는 경우 애정 표시의 기준도 지금 모호한 거잖아요. 하트 있잖아요, 문자로 하트. 약간, 그리고 성교는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경우, 그러니까 섹스 안 해도 같이 있었던 경우, 그럼 저녁만 먹고 나오면 괜찮아요.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경우 이건 빼박이고요.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배우자를 속이고 만나는 경우 이런 게 있었다면서. 그럼 뭐 당연하게 부정한 행위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 이분도 정도라면은 이분도 부정행위를 한 거잖아 그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는 당연하지 않나. 하룻밤 자고 왔어. 성관계는 안 했다. 외박이잖아요. 또 열받으신 것 같아요.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열받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기혼자로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다른 남자와 썸을 타고 단둘이 술을 마시고 이거 저는 남편이 이런 행동을 보였다. 좀 이혼하고 싶어요. 진짜요? 근데 약간 이런 포인트는 어때요? 어떤요? 이 약간 썸을 탄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러다가 남자 쪽에서 진지하게 대시를 했더니 네.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단칼에 거절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이 여자분은 딱 요 정도의 어떤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남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이제 사연 주신 분은. 그래서 이 남자가 기준이 맞지 않아. 그러니까는 사실 자기 남편과 비교했을 때 이 남자한테 남편을 버리고 이 남자를 택하지 않을 거라서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은 거지. 이 남자보다 조금만 더 괜찮은 사람이 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면은 분명히 선을 넘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여자의 주변에는 요 남자가 제일 뭐랄까 만만하게 이렇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에 좋았고 전형적인 거죠. 어장관리 왜 합니까? 내 마음은 차진 않아.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넌 넘어오면 안 되고 넘어와. 가! 이 새끼야. 가! 넌 어디 어장을 벗어나냐. 매번 급발진 하시는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신유진 변호사의 급발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남자친구라고 해도 못 참지 않을까요? 아니 나 말고 어장관리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가 대시해서 거절한 그건 네 마음에 안 찼으니까 거절한 거지. 네가 가정을 지키려고 거절한 건 아니잖아. 그래 그거는 좀 그렇게 들으니까 또 일리가 있네요. 난 귀가 얇아서 큰일이야 진짜.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아니야. 만약에 가정이 없었으면 그냥 만나봤을 수도 있어요. 나쁘지 않으면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남자를 만나서는 안 되는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죠. 난 가정을 지킬 의지가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남자하고 80% 정도의 시덥잖은 농담과 안부고 20%는 썸 타는 사이에 오간 대화라고 하셨는데 그냥 100% 썸을 탄 거예요. 다. 정확해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시덥잖은 농담과 안부를 물어? 저 엄 변호사님하고 시덥잖은 농담과 안부? 절대 안 하죠. 말도 안 되죠. 절대 없죠 우리. 네,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100% 썸 타는 관계였던 그러니까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100%썸 타는 관계였다고 치고 아이도 있고 이 여자분이 어쨌든 선을 넘진 않았다? 그러면은 용서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혼까지 꼭 해야 되나? 남편 입장에서 당연히 열받고 화난 일이고 마음 상한 일이지만 두 분이 대화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정도 아닐까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근데 남성분의 의지가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용서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야라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이 부부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왜냐면 조금 불안할 거 아니에요. 약간 신뢰가 깨져서 한번 좀 한눈을 팔았던 여자야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보통 남편이 자꾸 용서 얘기를 하는데 여성분은 잘못한 게 없어서 용서를 빌지 않았어요. 아니 남자가 용서를 하려고 싶어도 아니 내가 그렇지 아내를 용서를 해주고 같이 살아야지 뭐 이혼까지 용서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니까 그치 떳떳한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남자가 더 세게 나가서 이혼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를 되게 열받게 하고 있어요 남편을. 갑자기 든 생각인데 윤 선생님 두 분이 그러잖아요. 막 화를 내잖아요. 지휘권을 박탈하고 했는데 고발을 시켜갖고 뭘 어쩌자고 한다는 거죠. 저는 이들의 음해에 정면으로 맞서서 제 자신을 고발합니다. 뭔가 잘못을 했거나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겨. 근데 먼저 화를 내.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김어준 씨 당신도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십시오. 먼저 화를 내.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남편 못 볼 정도로 잘못한 생각 없습니다. 내가 사람은 죽였지만 교도소에 수감될 정도는 아니다. 뭐 이거랑 좀 비슷하다 보거든요. 죽였지만까지는 아니고 찔렀지만. 찌르려고 했지만. 아, 찌르려고 했지만. 요즘 찔렀다고 봐야죠. 아 좋다 명쾌하다. 찌른 거죠 그거는. 명쾌해. 예. 내가 칼로 쑤셨으나 심장은 까지 안 이르렀다. 어. 이건 찌른 거죠 그거는. 아, 그렇네. 저는 일단은 아내분이 남편에게 어떤 미안하다. 내가 좀 마음이 좀 힘들어서 그냥 시덥잖은 그렇게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게 아니라 나 떳떳해.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나한테 화를 내? 아니 그냥 연락 좀 했고 나는 칼같이 끊었어. 내가 뭐 잤어? 막 이러면.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대체? 이러니까 열받지 이게- 그러면은. 증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증거를 대라고.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내가 성기결합했던 증거를 대라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그죠? 당시 내부 전산망 접속 기록도 신속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제대로 좀 하고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대결해 주셨으면. 떳떳한데 뿌려지게 해!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하려니까 일단 진짜 지혜갑에다 물어보고 하자. 말에 작전 회의를 하고 시간을 지금 벌어야 돼. 그래서 지혜갑에서 사연을 보내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 포렌식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안 되죠. 굳이 이런 증거를 남편한테 줘서 뭐 합니까? 근데 휴대폰을 잃어버리셨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이라도 한강에 던져버리는 게 그러니까요. 하다가 그냥. 우리 검사님들은 세 명이서 막 하루 만에 다 같이 잃어버리잖아요. 핸드폰을 막. 그거 좀 배우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 시사에 약하시네. 시사에 약하셔. 우리가 시사에서 6개월마다 인생을 배워요. 휴대폰 교체하고 6개월마다. 그치? 교체하면서 전 휴대폰 남겨놓으면 안 되고 잃어버려야 되잖아, 그치? 한강에. 절대 못 찾을 때다가. 아 근데 이게 이혼 사유라는 게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매우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주관적으로 부정한 행위가 되냐 안 되냐는 거는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떨 것인지 그죠? 남편이 이렇게 해도 나는 뭐 떳떳해, 괜찮아, 남편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뭐 해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 예. 그치. 그게 부정한 행위죠. 근데 이게 조금 역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나는 떳떳해. 정말 이런 뭐 썸 타는 대화 이런 것도 아예 없었고 그 남자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남편이 막 포렌식을 하자고 막 달려들어요.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가 나한테 포렌식을 요구해? 이러면서 그래 포렌식 하자. 포렌식 하는데 나는 이거 포렌식 하면은 내가 뭐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 난 너랑 더 이상 못 산다. 사사건건 이렇게 너가 무슨 포렌식 하자 그러고 다 달려들 거 떠나기 때문에 난 너 같은 남자는 못 살아. 포렌식 해줄 테니까 보고 이혼하자. 난 내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이혼해야죠. 우리 시청자분도 차라리 그렇게 나오면 안 돼. 근데 하면 안 된다니까. 포렌식가 뭐야? 이분 안 그럼 되잖아. 남편이 약간 얘가 뭔가 떳떳한가? 포렌식 하면 내가 같이 못 사는 건가? 이렇게 조금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 약간 또 하나의 전략으로. 네. 전략으로 근데 이제 뭐 포렌식 하면은 그 망하는 거. 하트가 있었잖아. 하트가. 아, 근데 만약에 포렌식을 했다 쳐도 결정적인 카톡 같은 건 없는 것 같거든요? 남편이 보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외간 남자랑 어쨌든 연락을 주고받은 거니까. 근데 뭐 사랑한다느니, 좋아한다느니 이런 게 없다면, 없었겠지만, 네. 별말이 없다면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지나치게 수시로 연락하면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지금 사이가 악화됐잖아요. 혼인을 파탄하게 만드는 이르는 과정이에요 지금. 너무 불리하다. 너무나 이혼 사유고. 근데 이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포렌식 하겠다. 네. 그래, 알았어, 너 맘대로 해. 난 떳떳하니까 하라고 했다 갑자기 포렌식 안 된다고. 못하게 하면은 남편이 엄청 더 약이 오르지 않을까요? 약이 오른 채로 왜 이제 뭐가 헤어져야죠. 약이 오른 채로 헤어지는 것이 증거를 넘겨주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아니, 증거는 증거대로 다 넘겨주고 왜 내 약점을 넘겨줘. 약이 오르든가 말든가 어차피 이혼해야 돼. 아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굳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프렌즈까지 한 남자랑 더 이상 못 살아. 됐어. 없던 일로 해. 그냥 말 바꾸는 거 쉽잖아. 그래 나 바람 폈어. 그거 헤어져. 이렇게. 바람 펴서 안 돼. 인정하면 안 돼. 그래요? 인정하면 안 돼. 그럼 안 돼요? 지금 녹음하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큰일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렌식까지 하고 그런 구질구질한 어떤 혼인관계 유지하는 게 너무 나는 싫다. 이렇게 나를 못 믿는 사람과 살 수 없다. 그렇죠. 어차피 증거가 없는데. 아니 증거가 없는데 오리발을 내야지. 저 포렌식을 왜 동의합니까? 근데 이미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야지. 이 사람이 공인이야? 이 사람이 뭐 대선 주자야?
말 바꿔야지. 아니 대선 주자들도 그때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 대선 주자도 심지어 대선 주자도 말 잘 바꿔. 심지어 대선 주자도 그냥 팍팍 하는데 이 사람 말 바꾸는 게 뭐 일도 아니지. 당연히 말 바꾸시고 입장을 태세를 좀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태세 전환해서 그러면 네. 나는 포렌식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래 이혼하자. 이런 일로 내 아이가 정말 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됐다니 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아니 근데 이제 또 다른 쪽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치고 정말 이 남편분과 좋은 대화로 좋은 합의를 이끌어낸다라는 전제로 이건 간다면 안 또 한다? 다르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이건 속상하다면서요. 내 아이가 한 부모 밑에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 네. 아, 제가 누구 막 귓방망이 때렸더니 경찰이 오라고 한다. 아, 너무 속상해, 정말. 네. 바람은 지가 펴놓고 왜 아이를 이제 와 생각하는 척하냐 이런 말씀이고. 요즘 그게 유행이긴 합니다. 그죠? 아니, 잘못은 지가 해놓고 화를 먼저 내는 게 유리한가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뭐 어쨌든 일각에서는 그렇게 먼저 화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구리면은 그렇게 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속상하기 뭐 속상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러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사연자분의 편을 조금 들어줘야 되니까. 난 사연자 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수입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분 나빠서 수입 못하세요. 아니 지금 빨리 지금이라도 태세 전환하세요. 혼인 당사자는 둘입니다. 네. 네. 내가 사실 당신 아내의 전략을 알고 있다. 이겨주겠다 재판에서. 이분은 대체로 염치가 없지 않나요?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연에 공감을 해주는 손무선 아나운서님도 이 사람이 그렇게 이혼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좀 그런 마음이 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하지 그런 않았어요.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지만 이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자기가 좀 가다가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되지 하고 그 남자한테 만나지 말자. 나는 만날 수 없다. 나는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잘 대처했다.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시작일 뿐이다. 이런 일이 쉽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짜 확실합니다. 이 지금 썸남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네. 이 썸남은요. 이 여성분 마음이 진짜 안 들었어. 그냥 정말 딱 내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는 내 술친구라는 거지 이 여성분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는 요 일은 시작일 뿐이고 또 이런 일은 인생에 반복된다. 나쁘다. 뭐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롯이 만족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나를 위로해줄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아이는 이 상태로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상태에서 자라는 게 더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더 불행해요. 그건 맞아요. 차라리 행복한 엄마가 키우거나 행복한 아빠가 키워야지 불행한 부부 매일매일 싸워. 이러면 더 불행합니다. 차라리 오롯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평온한 가정에서 최소한 가정은 평온해야 되거든요. 다툼이 있으면 안 돼. 큰 소리가 막 나면 안 돼. 그런 데서 자라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리고 이 남편에게만큼 전부 다 만족이 안 됐던 그 삶에 대해서 굳이 유지하려고 할 이유도 사실 그렇게 없어 보이거든요. 이 사연자분이. 아니, 유지란 말 들으니까 갑자기. YUJ야. 살다가 정말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이분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이분이 어쨌든 뭐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떳떳하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결혼 가정 생활을 유지한다는 전제에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남편분한테 내가 뭐 이런 좀 욕구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새로운 어떤 사람을 뭐 만나고 싶다 아니면 뭔가 리프레시하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게 있어서 누군가와 이렇게 연락도 하고 지내고 그랬지만 내가 너무 잘못했고 앞으로 좀 이러지 않겠다. 한 번만 나를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맞아. 잘 말씀하면 남편분도 충분히 저는 대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렇죠. 남편이 보이는 반응은 과한 반응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잘한 건 아니지만 이혼을 할 것까진 아니다. 뭐 이런 약간. 식으로. 그거 네가 정하는 게 아니지. 또 갑자기 또 화를 내세요. 말 열받아서 왔어. 방송이 안 돼 오늘. 글 쓰다 열받는 사람들. 뒤로 갈수록 욕으로 바뀌어. 갑자기 개빡치네요. 이런 거.
근데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하는 게 낫죠. 네. 그거보다 뭘 자꾸 달지 말고 이분은 자꾸 뭘 달잖아요. 맞다. 그래서 지금 엄 변호사님 말씀이라면은 이런 거예요. 맨 끝에 붙인 하트가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추궁했고 저는 그게 몹시 불쾌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불쾌할 입장이 아니다. 그치?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불쾌하지 말고 불쾌한 게 아니라 미안해야지. 미안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그렇죠. 너무 떳떳하시니까 남편이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떳떳하자면은 그러면은 포렌식이라도 해보자라고까지 그럼 이전 나오는 카톡 거죠. 어딨어? 왜 지웠어?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야 포렌식 하자. 네. 이렇게 이제 파고 있는 건데. 불쾌한 그 아내의 태도 그런 맞아. 것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이 사람 그때 중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왜 지었겠어, 그죠? 찝찝하니까 지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약간 상황의 불씨는 이 사연자분께서 남편이 이제 알게 됐을 때 태도가 조금 약간 아 너무 속상하다, 그죠? 아 속상해 정말. 걸리니까 너무 속상해. 예. 이렇게 가식적으로 편드시면 안 된다고요. 거의 연기가 장수원급. 아 속상해 정말. 걸리니까 너무 속상해. 예. 속상하다. 그렇죠. 아 너무 걸리니까 속상해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를 하나씩만 좀 보내달라. 안부는 어떤 식으로 물었으며 네. 썸 같은 대화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안부는 오늘도 날씨가 안 좋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네, 땡땡씨도 비 안 맞고 잘 지내세요. 뭐 이런 류의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아니요. 그 연애할 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할 수 없는데요? 아 그래요? 완전 연애할 때 하는 말인데.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아니 제가 날씨 안 좋다고 해서 PD님한테 오늘 날씨가 안 좋네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맞아. 그거 왜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네네네. 아, 매우 이상합니다. 여자들 촉으로는 남자가 그런 멘트를 보내왔어. 오늘 날씨가 안 좋네요. 그런 걸 보냈다는 거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나를 좋아하거나 관심이 이상한 없어서. 놈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그리고요?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로 그렇게 얘기를 그쵸. 했으면 되는데 뜬금없이 띡 적여왔다. 아우 전형적인데요. 그리고 네. 자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이상해요, 확실히. 술집인 것 같은 데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꽃을 찍으려고 했는데 찍혔네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크크크크 말은 참 잘해 하트. 하트를 보냈네. 아 이거 끝입니다. 이거 이혼. 끝. 이혼. 그래요? 끝. 그러니까 본인이 하트를 보낸 거잖아. 네. 말은 참 잘해 하트. 끝이네요. 끝.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 명확하네요. 이거 포렌식 하면 안 되겠다. 아니 처음부터 안 된다. 안 되겠다. 아니 뭘 믿고 포렌식 하자고 하신 거예요? 사연자분 지금 제정신이세요? 안 돼. 큰일 나. 진짜 이런 거 계속 나올 텐데. 되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정행위가 정말 스킨, 손이 피부가 닿는 것만이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명심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정행위라고 인정되는 그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썸남과 이렇게 문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문제가 됐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혼까지 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부정행위가 맞습니다. 사실 그러면 한번 이제 마지막을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 유책 사유 중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는 항목이 있던데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됩니다. 해당이 되지만 증거가 남편이 아직 다 못 들었다. 굉장히 이거 포인트 아닌가요? 남편이 아직 증거가 없다. 포렌식 진짜 하면 안 되고 핸드폰 잃어버리면 되지 뭐. 제가 끝내 이혼을 거부하고 남편이 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근데 뭐 이런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면 증거가 없더라도 뭐 맞아요. 부정행위 안 되거나 그러지 않을 네. 거고 또 1호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서 뭐 이혼 사유가 없어서 이혼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면 남편이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면은 뭐 내 잘못을 뭐가 잘못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제 내가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안 하겠다. 그 정도는 해줘야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조금 정리가 되는데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어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포렌식을 한다거나 증거가 될 만한 걸로 꼭 이 잘못을 인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요. 나는 되게 떳떳하다고 생각했고 별관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뻔뻔한 태도를 계속 유지해라 이런 거죠. 너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잖아. 끝까지 그 남자 특별한 관계였던 걸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빼고 하지만 너가 이렇게 힘들어해서 너무 미안하다.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너가 이렇게 예민한지 몰랐어. 걸리니- 사과를 하면서도
뭔가 상대가 내가 예민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좋네요. 이거 썸네일 제목으로도 좋다. 속상하네, 예민할 줄 몰랐어. 뭔가 있어 보인다. 되게 고급져 보인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역시 중요하다. 고급져 보인다. 예민한 것 같아? 너는 개자식이야. 이 말 아닌가요, 그 말은? 너가 이렇게 센서티브한 남자인지 몰랐어. 신화에서 말씀드리는데 아시죠? 사연자 입장에서 하느라고 이런 겁니다. 반대쪽에서 또 달라요. 네, 저희는 사연자와 함께 돌을 맞는 네네네. 그러느라고 최고의 그런 겁니다. 멘토들이에요. 어쨌든 좀 그렇게 태도를 약간 바꾸시는 게 일단 가장 맞아요. 중요할 것 같은데 반성을 안 하면은 진짜 국민들이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를 못하지. 제가 우리가 사랑할 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 과연 불륜의 요소는 뭐냐. 그 나온 거가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불륜의 첫 번째 요소는 관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몰래. 그쵸. 몰래 하면은 불륜의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요소가 성적인 매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관계, 섹스보다는 그냥 욕망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에로틱한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나의 에너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되게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성교가 아니라 성의 소비인 얘기죠. 그죠? 일단 욕망부터 시작된다는 욕망. 거죠. 그래서 내가 안 하던 짓을 하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어떤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을 소비하는 거죠, 그게. 네네. 거기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감정의 개입인데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사랑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를 만나고 이런 기분 정말 처음이야. 뭐 이런 거. 뭔가 이 사람이랑 관계는 너무 특별해가지고 우리는 운명이고 약간 현실을 초월했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이 커요. 이런 감정 처음이야. 어떤 여성분이 그 부정한 관계를 맺은 남자에게 당신은 비로소 나를 여자로 만들어 주었어. 당신은 어차피 인생은 자기 만족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30대 중반의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아직은 뭐 법률적으로 방어할 좋은 방법 이런 것도 물어보시긴 했으나 아직은 좋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 것 같고 일단은 그런 태도를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 네. 저는 변호사를 믿을 게 아니라 남편을 먼저 믿어보는 게 저는 뭐 믿자 문제라고 대박. 생각합니다. 반전이네요. 네.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남편이 수긍할 정도는 그죠? 네, 얘기를 하고 일단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이 꼭 해야 되는 거는 포렌식 하지 마라. 네. 맞아. 이게 가장 중요한 저는 거예요. 그걸 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해도 왜요? 이혼밖에 더 하겠어요? 아니 그게 좀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이가 한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속상하다면서요, 그죠? 그 진심이라면은 보여줘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걸 보고 그게 용납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뭐 그 남편이랑 혼인관계를 유지를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그걸 숨기는 것 자체가 그 불신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숨기는 게. 그 어쨌든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끝내 보여주지 말고 저는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랑 만나서 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저렇게 딴 남자랑 희희덕거리면서 서로 그러니까. 하트를 주고받았다는 걸 이혼을 감수하면 그래도 되는데 이혼을 안 하고 싶다면은 보여줌으로써 어느 정도 신뢰를 그 회복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정말 바람인지 아닌지 어디까지가 바람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주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유책 배우자인 거 맞고 이혼 소송까지 당하는 거 가혹한 일 아닙니다. 네. 이혼 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휴대폰을 지키셔야 하고 그리고 남편하고 좀 대화를 조금 더 해보셨으면 맞아요. 좋겠다. 태도를 조금 바꾸셔서 네, 것들 그렇습니다.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전문적인 법률적 조언 플러스 또 공감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또 뭐 오늘 사연이라든지 지금까지 사연 보내주셨던 분들 후기도 계속해서 받고 있거든요.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같이 얘기하고 좋은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